번째로 찾은 곳은 경북 영양입니다. 육지 속의 섬이로 불리면서 천혜의 자연 환경과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곳이 바로 이곳 영양인데요. 뛰어난 절경은 없지만 찬찬히 둘러보면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영양 만점 영양기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공기 좋다. 이제 막 싹을 틔운 봄꽃과 함께 빼어난 자연이 싱긋이 인사를 건네는 곳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이 고장엔 그 이름만큼이나 풍부한 문화유산과 깨끗한 자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북 영양으로 떠나는 영양 만점 기행,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양의 첫 번째 기행은 좀 산뜻하게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이곳에 가면 영양의 이른 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영양군 이만면에 위치한 분재 야생화 테마파크. 이곳엔 어느새 동장군의 기세를 꺾고 따스한 봄이 찾아와 있는데요. 곳곳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 그 푸르름에 마음까지 절로 따스해집니다. 여기는 진짜 입구만 들어서도 푸르름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네요. 일반인들이 야생화나 분재들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걸 여기 영양군에서 이 한 곳에 모아서 일반인들이 편하게 쉽게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고, 분재는 약 한 200여 점 있고 야생화는 5만여 본이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화부터 수령 250년이 넘는 향나무, 그리고 희귀한 분재들과 야생화까지 그야말로 작은 숲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추운 겨울을 이겨낸 향긋한 꽃들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꽃향이 나는 게 어디선가 했는데 매화나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시기에 매화가 지금 만개에서 피어 있습니다. 좋다. 서리와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덕 위에서도 피어난다는 지조의 대명사 매화. 봄을 한아름 끌어안은 매화가 하얗게 피어났습니다. 꽃이 활짝 핀 게 예쁘면서도 앙증맞고 귀여워요. 근데 크기를 보니까 이 나무들은 아기 나무인 거죠? 아이고, 아닙니다. 이래도 이게 수령이 80년이 됩니다. 작은 화분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이 수영, 수폭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분재는 20년이나 또 몇백 년까지 또 흘러야만 더 진귀하고 또 작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화분에 키 낮은 나무를 심어 그 나무의 특징과 정치를 그대로 축소해 가꾸는 것을 분재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기교와 여러 가지 수영을 요하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뿌리가 사방팔방으로 쫙 뻗어가 있는 게 좋은 분재를 할 수 있습니다. 겨우내 잎이 떨어진 분재는 뿌리, 줄기, 섬세한 가지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분재 감상의 최적기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탐스러운 꽃망울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잘 키운 분재 하나 열나무 안 부럽다. 이렇게 잘 가꾸기 위해 매만져야 할 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아니, 가위도 보이고 의상도 딱 이런 게 미용실에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미용사 같아요. 제 소나무 지금 손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묵은 이 마른 잎 제거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핀셋으로 뽁뽁. 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다른 잎들이 상할세라 조심조심 아주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할아버지 흰머리 뽑고 나면 한 개당 50원씩 받았거든요. 저 이만큼이나 뽑았어요. 뭐 없나요? 이 작업은 지금 아무나 할 수 없는 작업을 하시는데 오히려 또 작업했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뽑고 가야겠네요. 이러한 분재 가꾸기는 정서 안정,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취미생활로도 그만이겠죠? 분재 감상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이곳엔 꽃이 아닌 다양한 모양의 수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폭포석. 돌들이 조금 특이해요. 중간에 이렇게 하얀 색깔 뭐가 들어있네요. 이 현무암의 가운데 흰색 부분이 석영입니다. 이 석영이 박해물에서 폭포석처럼 흘러내리는 것처럼 느낌이 주는 게 폭포석입니다. 하얀 석영이 정말 폭포가 되어 흐르는 것 같죠? 영양의 특산물 폭포석.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연을 물씬 느끼고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영양군 1월면에 위치한 주실마을입니다.
문향의 고장 영양에서 이곳을 빼면 시체. 이 마을에는 유명한 문학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을 시로써 노래했던 청록파 시인 조지훈입니다. 이 동상이 조지훈 선생님 동상이신 거죠? 네. 와, 동상에도 이렇게 책이 있는 거 보니까 책을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지훈 선생님은 책도 상당히 좋아하셨지만은 술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자신은 이제 국업에 달하는 학주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술을 상당히 좋아하셨거든요. 특히 삼도주, 삼도주를 특별한 게 아니라 쌀과 누룩 그리고 이제 물로서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막걸리를 상당히 즐겨 드셨어요. 술과 글을 사랑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조지훈 시인이 살던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호은종택에서 그 흔적을 더듬어 봤습니다. 호은종택 집터가 약간 늪지대 같은 것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뒤에 매방산에서 매를 날려가지고 매가 앉는 곳이 길터다, 명당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뒤에서 매를 날려서 앉은 곳이 호은종택 이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또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문필봉, 정삼각형의 문필봉과 연적봉이 있어서 많은 이 주실마을의 문인이나 박사들이나 학자들이 많이 배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붓을 닮은 문필봉이 있는 탓일까요? 유난히도 주실마을에는 훌륭한 학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학문을 연마한 원록서당을 찾았습니다. 조지훈 선생님이 어릴 때 주로 한학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한학의 기초가 되는 곳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학문을 습득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실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조지훈 시인의 흔적들. 직접 눈으로 보고 있자니 그가 더 궁금해졌는데요. 이어서 조지훈 문학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시인의 육성으로 시를 감상해봤는데요. 묻혀서 사느니 고운 마음을 아느니 있을까 저 하느니 고치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와, 조지훈 선생님 목소리로 직접 들으니까 이렇게 구절구절이 되게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훈 선생님이 많이 편찮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여동생과 함께 낙화라는 육성시로 낭송을 한 것이고요. 낙화라는 시는 지훈 선생님이 23살경에 여기 주실마을에 오셔서 직접 이제 작품을 쓰신 것이기도 합니다. 시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했던 시인 조지훈. 이곳에는 그가 남긴 시, 소설과 같은 다양한 문학작품들과 삶의 궤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유품들이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시인이 글 다음으로 좋아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막걸리. 영양에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 신문으로 양장 갖고 막 주전자에 받아갔죠, 막걸리를. 그때는 양장 소리 아니고 6번 갔다 와 하면 양장이야. 저 하는 이제 전화를 꼽을 때도 6번 그럼 6번 꼽아주고, 양장은 또 6번 꼽아주고. 6번이 뭐야? 거의 양장 메인배를. 1925년에 문을 연 막걸리 양조장은 지금까지 90년째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그 산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좁은 다락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이것은 바로 금고. 이 오래된 금고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금고 안에 저는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들었을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좀 낡아 보이는 책인가요? 옛날 일제시대 양장에서 사용하던 서류. 100년이 넘은 금고 안에 고스란히 담긴 90년 세월의 장부들. 빈칸 없이 아주 빽빽한데요. 영양 양조장에 남다른 명성이 기록돼 있습니다. 4286년도 하니까 단기. 오늘 2015 플러스 2333 4348년에도 금년에 그러면 60년 전이지. 60년 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쓰던 주식대장이래요. 그렇지. 60년 전에 쓰던 주식대장까지 이렇게 양조장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름난 막걸리 덕분인데요. 그래서 막걸리 만드는 모습을 조심스레 지켜봤습니다. 구수한 냄새와 함께 만들어지는 이것, 바로 막걸리의 생명 누룩입니다. 아버님!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인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북이라고. 네? 북. 이게 들어가야만 술이 발효가 돼. 술이 킨단 말이야. 이게 들어가서 놔놓으면, 물 붓고 해놔놓으면 이 술이 찬물 넣어도 술이 끓어. 아니 뜨거운 물도 아닌데 요거만 넣으면 술이 끓는다고요? 와. 총각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한평생 막걸리만 만들었다는 외길 인생. 이제 손만 대면 뚝딱 만들어내지만 하루하루 느끼는 감회는 새롭기만 합니다. 이제 곱게 빻은 누룩을 펴주는데요. 이게 술에 시초지 뭐, 열미 들어가는 거지. 이게. 시초. 술이 변제도 없잖아. 그러면 맛도 더 좋고, 얘나 구시 그대로 하면 너는 잘 익혀도 좋고. 술이 맛있게 익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누룩. 꽁꽁 싸매서 그 맛있는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와, 아버님 여기가 발효실이에요? 아가씨네. 근데 아가씨는 못 들어가. 저는 왜 못 들어가요? 애기 먹는 여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애기 놓는 사람은 안 돼. 이유가 왜요? 대체 왜 저는 못 들어가는 건가요? 아가씨는 젊잖아. 그러니까 실제 의료상 얘 들어오면 안 된다. 원래 여기는 이제 외인은 출입금지라. 외인은 들어가면 안 돼. 네. 안 되는데, 방금 기자가 왔을 때 특별히 들려주는 거야. 그럼 저는 안 되지만 그러면 카메라 감독님. 감독님 다녀오세요. 예, 외인은 원래 못 들어가는 거야. 아, 들어가고 싶어라. 그래, 문 닫아줘. 네, 문 닫아드릴게요. 발효실에 다른 난방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연탄 한 장이면 충분한데요. 벽과 바닥, 건물 사이사이에 채워넣은 왕겨 덕에 발효실 내부는 순간 온돌방으로 변신합니다. 그 따뜻하게 유지되는 온도에 막걸리는 아주 맛깔나게 익어가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이제 밥을 안 쳐놓으면 뜨거운 밥이 끓잖아. 내가 똑같은 거 바로 끓어 올라오잖아, 지금. 그러잖아. 술 익는 소리 들리시죠? 일품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이 쉴 틈도 없습니다. 요게 쌀, 밥 한 말, 물 한 말, 누룩 반말 이 들어가지. 요래 놓으면 요게 주먹가 되는 건데, 요게 제가 술하고 똑같이 끓이면은 요게 들어가야 술이 돼. 겨울철 막걸리는 열흘이면 완벽하게 숙성되는데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만든 막걸리. 드디어 손님의 품으로 향할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만들어낸 신선한 막걸리는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왔을 때만 해도 양장이 7개 정도 있었는데 15년 전에 그전에는 뭐 수십 개 되었고 그 나머지 그 15년 만에 7개부터 다 없어지고 우리만 남아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서글프기도 해. 어떤 면을 보면. 영양에 유일무이한 90년 전통의 막걸리. 그 맛을 한번 봐야겠죠? 막걸리와 환상의 짝꿍, 노릇노릇 익은 파전과 함께 막걸리 새참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시원하게 내려오는 목 넘긴 좋은 막걸리. 저도 한번 맛을 봤는데요. 적당히 달달한 게 은은하고 좋네요, 이거. 입맛도 약간 은은하게. 여름에 농부들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땀을 막 흘려 한날 시원하게. 요즘 냉장고 다 있으니까 탁 들킨 맛. 그게 막걸리 맛이에요. 속까지 시원하게 내는. 네, 막걸리 먹으면 또 노래도 나오고 하잖아요. 한 곡도 해주세요. 젓가락 장단이 시작되고 따라주는 섹시가 도다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막걸리가 좋으냐, 섹시가 좋으냐, 막걸리 따라주는 섹시가 좋아. 자, 감사합니다. 저도 답례를 했습니다. 막걸리도 있고 기분도 좋은데 제가 노래 한 곡 할게요. 정말요? 네, 제가 노래 한 곡 할게요. 옛날 어르신들이 부르던 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박수. 짜증을 내어서 무얼 하나, 짜증을 내어서 무얼 하나,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숨겨진 곳에서 밝음이 피어나는 곳이란 뜻을 지닌 경북 영양.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때론 비밀스러운 이곳은 빛나는 자연과 문화를 품고 있었는데요. 잔잔함 속에 묻어나는 아름다움이 있는 고장 영양. 여러분도 한번 떠나보시는 것 어떨까요?